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그러니까 S&P, 그리고 무디스, 피치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이 러시아의 국가 부도 위기가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이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추가로 더 하향할 가능성까지 밝혔기 때문에 이거 언제 부도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S&P는 미국 시간으로 3일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장기 국채와 루블화 표시 국채의 신용 등급을 각각 BB 플러스, BBB 마이너스에서 CCC 마이너스로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이 S&P의 신용등급에서 그동안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국채 신용등급이었던 BBB-는 투자 적격 등급 가운데서 최하위였는데, 이 등급이 CCC-로 추락했다는 건 8단계가 내려갔다는 거고요. 루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 BB+는 BBB-보다 한 단계 낮은 투자 부적격 최상위였는데, 이 역시 CCC-로 추락해가지고 결국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상태, 그러니까 채무 상환 불이행 임박 상태로 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상 CCC-는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하는 평가죠. 그러니까 국가 부도를 뜻하는 등급인 D보다도 2단계 위입니다. 간당간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 S&P는 이번 강등 조치는 본사가 보기에 디폴트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가혹한 경제 제재에서 루블화 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 당국이 도입한 자본 통제 등이 그런 조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P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러시아의 추가 신용 등급 하향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의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S&P는 또한 이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용 가능한 외환 보유액이 반토막 났다라고 추정했습니다. S&P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힌 이튿날인 지난 2월 25일 이미 이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의 투기 등급으로 강등을 했고요. 추가로 하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역시 피치도 2일 미국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6단계 낮은 B급, 그러니까 투기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추가 하향도 가능한 이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기준에 했을 때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인 러시아 채권이 사실상 중남미의 볼리비아와 같은 휴지 조각으로 추락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제재가 이 러시아의 신용 펀더멘탈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지 의지, 거시경제 안정성 등이 약화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러시아의 정부 부채 상환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 피치 기준으로 볼 때 BB+ 이하 채권은 투기 등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무디스 또한 이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Baa3에서 B3로 6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디스는 이 서방 세계의 제재 범위와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이 전면 추락한 가운데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게 MSCI라고 그러는데요. 이 MSCI가 이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MSCI는 자산 소유자, 자산 관리자, 거래소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이 러시아 주식시장이 현재 투자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루블화 가치의 급등락 폭이 커졌고, 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등으로 이 러시아를 더 이상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보기 어렵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지수에서 러시아 주식을 사실상 퇴출함과 아울러 이 러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라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 사실상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3일 긴급 공시를 했는데요. MSCI 측에서 지수에 포함된 러시아 주식 가격에 0.00001을 적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상품은 지수 산출의 중단, 또 상관계수 요건 미충족, 장애 파생 상품 거래 상대방 위험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상장 폐지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ETF의 자산 가치가 사실상 영원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MSCI가 글로벌 펀드들이 국가별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지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MSCI에서 퇴출됨으로써 그동안 러시아에 투자됐던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그러니까 ECB는 이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유럽 본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이 금융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 유럽에서 러시아 은행이 폐쇄된 첫 사례입니다. 블룸버그는 한때 시총 10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20조 원을 넘었지만 이 서방 세계의 제재 철퇴를 맞은 러시아 대표은행 스베르방크는 2일 영국 런던 증권거래에서 단돈 1페니 한 17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99.7% 떨어지면서 주식이 휘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 문이 닫혀 있는 러시아의 증시가 다시 문을 연다 할지라도 자본이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은 2일 러시아의 핵심 자금줄인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떨어뜨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런 조치는 원유와 가스 추출 장비의 수출을 막아서 정유시설의 고도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은 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출도 금지하겠다, 이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 에너지 업계에 대한 제재가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그런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22개 러시아 국방 관련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전투기, 전투 차량, 미사일, 무인 항공기 제작 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런 제재는 이 러시아의 경제 수익에 무기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또한 미국은 벨라루스에 대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 수출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벨라루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심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도 러시아 은행에 이어서 이 벨라루스 은행들까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그러니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일 오전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루블화 환율은 달러당 117.5루블, 유로당 124.1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당 110루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만 해도 1달러당 75루블 수준이던 이 러시아의 통화 가치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추락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9.5%에서 20%로 끌어올리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외환시장이 당분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한 가운데 JP모건은 러시아가 3월 한 달에만 7억 달러, 한 8,4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에도 루블화 국채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지불 유예를 선언하면서 사상 최초로 부도를 맞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은 상환을 하면서 파국은 면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만약 그 국가 부도를 맞게 된다 그러면 달러 부채 또한 갚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러시아 중앙은행까지 제재를 하면서 사실상 자금줄을 다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에 대한 위기가 급부상하면서 러시아가 앞으로 3주 이상 버티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월 말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경제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의 경제 제재 방지 노력이 크게 실패했음을 시사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 위기에 더욱 주름살을 안기고 있는 것은 이 러시아의 억만장자들의 재산들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미국 시간으로 3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가지고 이번 침공에 따른 경제적 혼란으로 최근 몇 주 동안에 이 러시아의 최상위 부자 20명이 총 자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800억 달러, 한 96조 6천억 원 정도를 공중에 날려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고강도 경제 제재, 그리고 자산 압류 조치, 루블화 폭락 등이 그 원인입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제재 명단에 올린 이 러시아 재벌 알리세르 우스마노프하고 이고르 세친의 초호화 요트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압류됐습니다. 그리고 루블화 폭락 등으로 인해서 이 볼가 그룹을 이끌고 있는 겐나디 팀첸코의 보유 재산은 220억 달러, 한 26조 6천억 원에서 110억 달러, 한 13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러시아 최고 부호들의 재산 감소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주요국들이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까지 재산을 압류 또는 동결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제재 여파로 루블화 가치가 추가 급락하면 이들의 재산은 더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탈러시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17개 매장을 둔 이케아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까지 매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또 완성차 업계의 포드, GM, 폭스바겐, 그리고 항공사인 보잉과 에어버스, 빅테크인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디즈니와 워너브라더, 소니 같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또 머스크와 MSC 같은 글로벌 해운사, 쉘, BP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도 탈러시아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는 대폭 가라앉고 있고 아예 글로벌 경제로부터 고립까지 되면서 이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제재가 이 러시아에 대해 가해지면서 이젠 러시아의 국가 존재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푸틴의 오만함과 물불 안 가리는 분노 조절 장애가 러시아라는 한 국가를 이렇게 전망의 협곡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